때문에 얘를 여기 해당되는 HDMI 포트에다 꽂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USB 정체는 뭘까요? 화면에 대한 터치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화면을 터치를 하잖아요. 얘가 터트려 있으면 왜 안 되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얘의 장점이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케이블을 꽂았다 뺐다 이 부분을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얘 케이블이 망가지잖아요. 이 케이블은 지금 여기에 있는 쫄대 안으로 해서 이 가부장 안으로 해서 이 뒤편으로 가서 들어가 있어요.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 이거 봤을 때 1년 갈까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 그런 상황이 직면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방법은 있어요. 전자칠판에 판서하는 이 기능, 안드로이드 판서 기능 보셨죠? 이 부분은 어떤 화면에서도 판서가 돼요.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일단은 그 부분 추후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먼저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윈도우 모드로 올라가려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메뉴가 나타나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녹색의 점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좌우에서 슬라이드 바 있잖아요. 여기에서 슬라이드 바를 한 번만 크 눌러주시면 둘, 네 번째 메뉴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노트북에 있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이렇게 불러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터치를 하게 되면 얘가 따라와야 되는데 어라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이럴 때 이 상황에서 사실 좀 불편하긴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급하게 판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려서 얘를 눌러서 판서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삭제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은 손으로는 안 되는. 지금 손으로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뽑혀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얘를 꽂아놓을게요. 자, 땡땡 하죠? 마우스를 할 때면 땡땡 소리 나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시속 손터치 다 되고 있죠. 손터치 이렇게 다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는 빈 공간이 있고 여기에 있는 빈 공간이 있네요. 화면이 딱 되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마우스의 화면 비율하고 전자칠판의 화면 비율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고쳐주는 거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렀다가 딱 떼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이렇게 들어가요.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1368이 최고의 생도야? 혹시 학교 노트북이 다 이거예요? 네. 거의 그렇죠. 다 똑같아요.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좋은 칠판은 다 활용을 못 하시네? 왠지 아세요? 1366768은 FHD 해상도가 아니라 HD급 해상도예요. 이거 해상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비율이 안 맞고 이게 적어도 최소한 1920에 1080 해상도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화면이 꽉 차는데 이 아깝네요. 뭐 어쨌든 된다 치면 그거 누르면 이제 풀 그렇죠. 화면이 된다. 그 노트북 중에서 FHD 해상도가 되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판서 도구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여기 USB를 깔았기 때문에 이 USB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를 할게요. 에듀펜 프로라고 해서 요 에듀펜 프로는 여기 들어오시는 모든 선생님이 다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 선생님의 노트북에. 자, 그래서 설치를 선택을 해서 이 프로그램은 제가 여기에다가 선생님께 복사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하셔서 다 설치를 하도록 하세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나와
나왔거든요.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네, 얘가 요 에듀펜 프로라고 하는 폴더를 저기 공유를 하세요. 네. 자, 지금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모드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 이 에듀펜 프로를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따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수업을 진행하는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오늘의 목표를 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적으셔야 된다. 여기에 더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이 화면 위에서 내가 원하는 판서 도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연필펜, 붓펜, 형광펜이에요. 자, 우선은 연필펜은 선생님의 그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고 뭐라고 할까? 필체를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고 굵기를 선택을 하세요. 일단 저는 이 굵기로 해도 오늘의 교육 목표 이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쓰는 판서 속도가 약간 좀 다른 거는 느껴지시죠? 딜레이 타임은 바로 얘예요. 실질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반면에 PC를 거치게 되면은 속도는 이 PC의 CPU의 기능에 하고 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형광펜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면은 여기가 주 메뉴, 얘가 서브 메뉴. 그래서 서브 메뉴들은 주 메뉴에 따라서 여기가 옵션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지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우는 부분은 되나? 네. 내가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손으로도 다 지워져요.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지우개 버튼이거든요. 이 지우개 버튼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는 선반위로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얘는 블럭 단위구나 라고 해서 블럭으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지웠던 데이터 되돌리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실제 수업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면은 얘가 현재로서는 윈도우 모드로 나가는 모드라는 걸 보여줘요. 얘를 푹 하고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 모드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를 누르면 판서 모드가 되겠죠. 얘로 왔다 갔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윈도우 모드로 나가신 다음에 수업 관련된 데이터 열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열렸나요? 안 열린 것 같아요. 바탕화면에서 실질적으로 수업 관련한 데이터로 여기 PDF 네. 데이터 크네. 자, 그러면은 현재 이런 데이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손으로 되고 내가 원하는 크게 되고. 자, 여기 더 크게 하려고 해도 저기 가사 시간에도 이런 거 배워요? 기술 가정 부분에. 네. 아, 합쳐져 있잖아요. 가사 아, 기술 아.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기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판서 도구를 선택하시면 돼요. 붓펜은 우리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설명을 하는데 붓펜 같은 경우에는 얘를 굵기를 해서 이렇게 멋있게 마치 정말 붓을 쓰는 것처럼 난초 그리듯이 이렇게 해서 싹싹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이렇게 형광펜을 좀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알파고가 드디어 이제 역전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화면으로 가야 돼요. 이럴 때는 다시 윈도우 모드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조금 작게 해서 이거는 하다 보면 바로바로 익혀지시겠죠.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삶의 목표. 아이들이 글씨를 좀 보여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또 재미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화면을 이런 부분은 그 부분만 딱 보여주게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보시게 되면 여기에 스패너 모양이 있어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매직 칠판이 있어요. 요 네 번째 있거든요.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모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그래서 학생들하고 요 부분이 출발력이 이런데 요 부분 어떻게 되냐?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의 수업을 한번 막 머릿속에 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으면 이렇게 X 종료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똑같은 매직 칠판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동그라미를 그리면 이 부분만 확대를 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재미있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아이들의 흥미를 딱 유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 기능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이번에는 빙고 게임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설명할 거리가 많으세요. 자, 이럴 때는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아이콘이 보조 칠판이에요. 보조 칠판을 다 누르면은 여기 쪼르륵 뭐가 나오잖아요. 얘가 보조 칠판이에요. 얘한테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보조 칠판을 하나 가지고 와서 빙고 게임은 이렇게 된단다라고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설명이 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얘를 저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뭔가 또 설명을 또 진행을 할 게 있어요. 이번에는 진로 탐색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 현재의 데이터를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얘를 같이 이동을 하면서 여기 있는 부분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찾아가면서 해당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이동하면서 수업의 방향. 그래서 윈도우 모드에서 보조 칠판을 사용하면 이런 식의 부분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재밌으시겠죠? 엄청 기능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모두 다 저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얘를 누르면 모든 보조 칠판이 다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또 설명을 또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료하는 부분은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윈도우 이렇게 들어가면은 활성 모드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종료 버튼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누르시게 되면 문서를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니요 하시고 나서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끝. 이렇게 해서 수업을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